자, 3분봉으로 보니까 3분봉은 마찬가지로 가격 저항 가격대에 거의 도달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가 되고 그 이후의 흐름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한번 살펴보실게요. 크루드 오일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서 올라갔네요.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장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3분봉이나 1분봉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진입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고 진입을 하자. 현재 보니까 3분봉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40.80 이 라인 선상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40.90이라는 선이 돌파를 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40.90이 1분봉상으로 단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 지지가 돼준다. 그런 매수 포지션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으로 떨어진다. 그럼 매도 포지션 잡을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 선을 상승 추세선을 아직까지는 무너뜨리지는 않고 저 해당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포지션이 조금 더 쉬울 듯 한데요. 네, 5분봉에서도 보시면은 맨 하단에 빨간색 지지선 말고 그 위에 회색 선으로 이전에 지지됐던 지지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나스닥을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진입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주문 수량 1개야. 저는 11,934 계속 올라가네요. 자,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기 지수에서 나스닥 100 여기 노란색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눌림목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어뒀는데 순식간에 거래가 됐고요.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훅 빼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교육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탁 증거금이라는 게 왜 여유 있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손실이 이렇게 바로 눈에 띄죠. 그러면 이거를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전체 흐름상으로 이 정도 구간에서 예를 들어
이 정도 구간에서 유지가 된다. 여기 가운데점에서 유지가 되고 반등이 된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도 가능이 가능하겠다. 이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 증거금 관련해서 교육을 해드렸던 거고요. 네,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크루드 오일도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하락으로 더욱더 가팔라지는 모습이네요. 네, 5분봉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0분봉으로 좀 큰 그림으로 봤더니 오히려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려질 듯 싶어요. 자,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 자, 40.60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크루드 오일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도 포지션 잡고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직 40.60까지는 깨지를 않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듯 하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나스닥은 전체적인 흐름이 이러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잡고 진입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봉으로 봤더니 분명히 깨지는 듯 상승 추세선을 무너뜨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탁증거금 교육해드리면서 왜 위탁증거금이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되는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 이런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탁증거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갔다. 그럼 심리적으로 밀리면서 아까 방금 전에 매수 포지션 진입을 하자마자 여기까지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1분봉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11,946포인트 부분에서 제가 호가창을 잘못 보여드렸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순식간에 보였어요. 그랬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모습. 자, 이 흐름이 이어진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로드아이 차트가 11,938.25포인트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변동이 됐는데요. 이 구간이 유지가 되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40만원대, 14만원대 이렇게 수익 창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네요. 자, 5분봉으로 한 번 더 보시죠.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때 어느 구간에서 진입과 청산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 모멘텀들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계속 쪼개서 보여드리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매수 진입과 매도 진입을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15분봉상에서는 11,971포인트 이 구간이 단기 저항 구간이고 회색 선들로 보니까 11,960포인트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네요. 그렇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목표하고 있는 수익, 당장에 짧게 대응을 했을 때 10만 원. 10만 원 수익이면 그거를 달성을 하고 일단 10만 원에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일단 수익 창출을 할 거다. 이런 목표가 가능하고요. 오히려 이 파란색 선 11,971포인트에서 매도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나는 그 구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면 현재 이 가격 구간대 11,950포인트 구간대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 가능한 손절 구간과 수익 구간을 계속 그려지는 실시간 추세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뭐 상승 모멘텀이나 뭐 매도 포지션으로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익 형상을 하고 나서는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야 수익을 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욕심이 욕심을 키워서 내 심리를 무너뜨리면 해외 선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크루드오일도 보시면은 아까 상승을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하죠. 3분봉으로 해서 40.70 구간에서 지지가 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봉으로 봤더니 지지가 되고 단기 반등은 나오는데 애매하네요. 자, 그렇다면 15분봉도 볼게요. 15분봉으로 보니까 40.74포인트를 저항선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편안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저 40.74포인트, 74달러에서 돌파를 하고 안정화가 되면 거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정답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크루드 오일은 일단 이 구간에서 유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5분봉에서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면 자, 매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저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여기 75에다가 매수 계약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메시지가 뜨잖아요. 이건 무엇이냐? 만기일이 도래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기일이 도래해서.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으로 지금 돌려서 보니까 이게 월물이 다른 거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1달러. 그러니까 지금 만기가 도래한 상품과 현재 이것과는 이렇게 가격에 이격도가 차이가 괴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각각 거래 가능한 상품들을 결제 월물 선택에서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고 지금 10만 원 정도. 자,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2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쪼개서 봐야겠죠. 도대체 어느 구간까지 가능할 것인가? 자, 이렇게 보니까 5분봉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지되는 모습. 그렇다고 하면 지금 6시 24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교육을 해드렸던 이 봉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는 봉차트와 다음에 형성되는 봉차트까지 확인을 해보고 청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시초가랑 종가 그리고 저가를 제가 봄차트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만 11,933 이쪽 부근에서 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나는 11,932가 무너지면 일단 약수익이라도 수익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상승으로 이어져 가면서 딛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딛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그런 구간들 설정을 해서 손절선은 어디서 잡을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크루드오일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물이 2020년 11월 물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패스를 하시고 여기에서 크루드오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두 번째가 이제 거래량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추세가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려지고 있고 가격만 달라졌죠. 자, 이 구간에서 유지 후 반등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41달러까지는 1달러 돌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흐름은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5분분 보니까 지지 후 반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1달러에서 안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네, 5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5분봉으로 보니까 41달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41달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고 계속 가격이 눌리고 있죠. 그런데 밑에서도 다시 올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을 차라리 관찰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내 나름대로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달러에서 확실하게 올라서서 유지가 되면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밀렸죠. 상승을 하다가 일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구간 손절선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여기에서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면
매도 포지션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죠. 이것도 빨리빨리 전환을 하셔야지 어떠한 포지션을 잡고 너무 한쪽 방향성만 고집을 하시면 오히려 손실을 더욱더 키울 수가 있는 위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커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응 방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보시다가 손절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네, 오히려 하락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지금 여기 회색 선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지가 된다고 하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쳐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보신다고 하면 위탁 증가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지 마셔라. 그래야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는다. 쫓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손절이 나가는 게 맞겠죠. 왜냐? 상승 추세선에서 음봉이 3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단 말이죠. 부담이. 자, 60분봉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60분봉 보니까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구간을 확인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수익으로 버텨줄 수 있는지.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 11,920포인트, 11,920포인트가 오히려 손절선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듯해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큰 추세에서. 큰 추세에서 보면은 그 구간까지 눌렸다가 60분봉에 지금 그려져 있는 상승 추세선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봉상으로 상승이 유효하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3분봉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기준을 3분봉으로 잡으셨다고 하면 이 구간을 손절선으로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000 조금 여유 있거나 아니면 타이트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면 11,925포인트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유지가 되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조금 더 빠질 것 같고요. 네, 크루드 오일 보니까 하락으로 조금 더 확대하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아직 40.89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0분 구멍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다. 자, 60분봉에서 보면 40분 구멍을 빠지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은 게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이 계속 고점을 낮춰가면서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락으로 더욱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주문 수량 한 개야. 자, 여기에다가 매도. 자,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어디에 손절을 잡아야 될까요? 41달러에서 손절선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간 위로 넘어갔을 때는 매수가 조금 더 세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전환되는 기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41달러 구간을 그렇게 잡는 거고요. 오히려 그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 하락폭을 더욱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잡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40.92달러에 체결이 됐고요. 지금 수익 구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짧게 본다고 하면 40.84에서 매수해서 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걸 기대를 한다고 하면 40.61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크루드 오일은 거의 매도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으로 조금 더 치우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여기 있고 벌써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로드아이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투자금을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아까보다 이 구간을 더 줄였죠. 줄이고 나서 올라간다? 그럼 이 구간에서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매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점심때 보셨던 위탁 증거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고 가셔야 되는지 꼭 위탁 증거금만큼만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크루드오일은 말씀드린 대로 40.89를 지나쳐서 하락이 나와야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그려준다. 양봉을 그려준다고 하면 하단에, 하단에 빨간색 선을 올라타고 유지가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꾸 이런 모멘텀이 그려진다. 그럼 불안하다.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그냥 걸어 두시는 거예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0.92가 9위에서 체결이 돼서 매도가 체결이 돼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손절을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순식간에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감안을 했을 때 상승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빠르게 내렸다가 올려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수 주문을 한 개야 걸어두는 겁니다. 그냥 체결이 되게끔. 순간 흔들림에. 그런데 지금 크루드 오일은 여기에서 아직 방향성은 잡지는 못할 것 같고 한 7시 넘어가야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지가 되면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세가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선을 잡는다고 하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41달러가 그 전후에서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5분 정도만 더 살펴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떠한 흐름이 여기에서 그려지는지 그리고 손절선은 어떻게 해서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단기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되고 있는데 지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돌파를 해줄지 못 해주면은 다시 하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해졌을 때는 약수익에서라도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그냥 걸어두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나서 추후에 발생되는 거래 패턴이라든지 추세선,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 계약으로 지금 두 계약이지만 나스닥 한 계약, 크루드오일 한 계약씩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시면은 큰일 납니다. 얘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흐름을 잘못 읽어서 진입을 잘못했다. 너무 섣불리 접근을 했다. 그러면 빨리 빠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보고 걸어두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네요. 자, 5분봉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 상승으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분봉으로 보면 지지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미리 걸어두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60분봉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분봉 보니까 조정을 일정 부분 주고 오히려 상승으로 힘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이 강하죠?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대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편하신 시간대에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동성을 가진 시간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모의 투자가 됐던 이렇게 짧게 짧게 대응을 하면서 보시는 시점이 됐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으로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하락으로 많이 빠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확대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크루드 오일을 걸어뒀었잖아요. 크루드 오일을 여기에서 걸어뒀었잖아요. 그래서 두 팁, 두 팁으로 대응이 돼서 5,730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의 팁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크루드 오일은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을 더욱더 보일 것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하락을 더욱더 확대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손절을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15분봉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 하락 추세선에서 오히려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 60분봉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더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조정받고 이따가 뭐 7시나 8시 정도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듯합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방향성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힘들면 이렇게 약수익에서 보고 나올 수 있게끔 미리 걸어둔다. 자, 그러면 저처럼 5,700원 수익 청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 크루드 오일 이렇게 해서 대응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밀렸다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감안을 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1,940에다가 변동성 보이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매도가 될 수 있게끔 걸어두고 오늘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을 미리 정하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던 위탁 증거금이 왜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방향성으로 흘러갔을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위탁 증거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저녁 시간까지 방송 지켜봐 주시고 제 설명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방송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